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주제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며느리 가영이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 다은이가 김치 국물을 가영이 머리 위로 쏟아붓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봤죠. 빨간 국물이 가영이의 하얀 니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추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가영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지만 사실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지난 10년간 매년 반복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몇 시에 가면 되니? 제가 묻자 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6시쯤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배추랑 양념은 제가 다 준비해 놓을게요. 준비해 놓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손자 준서를 보고 싶었거든요. 가영이는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손자를 못 보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저는 택시를 타고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죠. 저 혼자 무거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엔 제가 쓰는 고무장갑과 앞치마가 들어있었어요. 며느리 집 앞에 도착하니 6시 10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베란다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군요. 백포기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양념은 커다란 대야에 담겨 있었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가영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죠. 준서는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저는 좀 더 자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모임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가영이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배추 100포기와 함께요. 장갑을 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바르는 작업.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제 품에 안긴 손자의 따뜻함에 잠시 피로가 가셨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김장하는 거 구경할래? 네, 근데 할머니 손 왜 빨개요? 준서가 제 손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양념 때문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죠. 11시쯤 가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예쁘게 화장까지 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점심은 드셨어요? 가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 그럼 컵라면 드실래요? 냉장고에 있어요. 컵라면이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영이는 운동복으로 갈아입더니 말했어요. 저 필라테스 수업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준서 좀 봐주세요. 그렇게 가영이는 나갔습니다. 오후 1시였죠. 저는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다시 김장을 이어갔어요. 준서는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고 있었고요. 오후 4시쯤 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카페 테이크아웃 컵이 들려 있었죠. 어머님, 힘드시죠? 조금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가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군요. 저녁 6시, 준서 저녁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가영이가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치킨이었죠. 준서는 신나서 먹었지만 저는 한 조각 집어먹고 다시 김장으로 돌아갔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모든 김장이 끝났습니다. 100포기가 넘는 김치가 통에 담겨 베란다를 가득 메웠죠. 제 손은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가영이가 베란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작은 통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2kg짜리 통이었어요. 그마저도 반만 채워져 있었죠. 이거 가져가세요. 어머님은 혼자 사시니까 이 정도가 딱 좋으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시간 동안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혼자 담갔는데 제 몫이 고작 이거라고요? 가영아, 이건 너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려도 어차피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잖아요. 필요하시면 또 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김치 반 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택시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운전기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 김치 반통을 넣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그 작은 통을 보니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12시간의 노동이, 갈라진 손이, 아픈 허리가 고작 이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수돗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갈라진 상처에 닿자 따끔거렸습니다. 양념이 스며든 상처는 쉽게 낫지 않을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며느리에게 이용만 당하는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 정도가 딱 좋으실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영이에게 그저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일꾼이었던 거죠. 10년 동안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다은이었어요. 엄마, 나야. 다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안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다은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죠. 엄마, 저녁 먹었어? 응, 먹었다. 사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입맛이 없었거든요. 다은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뭔가 챙겨드릴 게 있나 살피려는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다은이가 김치 반통을 들고 나왔어요. 얼굴에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치가 왜 이것밖에 없어? 김장했다며? 아, 그게.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다은이는 계속 추궁했어요. 엄마, 토요일에 올케 집 가서 김장 도와줬다고 했잖아. 근데 왜 김치가 이것밖에 없는 거야? 다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백했죠. 가영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뭐? 다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치통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손 왜 이래? 제 손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양념이 스며든 상처가 벌겋게 부어 있었죠. 손톱 사이까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다은아,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은이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도대체 얼마나 한 거야? 혼자서? 100포기 좀 넘었던 것 같은데. 100포기를 혼자 했다고?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올케는 뭐 했는데? 가영이는 필라테스 갔다 오고. 그랬지.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주더군요. 엄마, 이게 처음이 아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이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를요. 엄마, 다 말해봐. 올케한테 그동안 뭘 당한 거야? 다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명절 때마다 가영이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했어. 시댁 식구들 10명 넘게 오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했지. 가영이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쁘다면서 저한테 다 맡겼거든. 그래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면 11시가 넘었어. 택시 타고 집에 오면 자정이었고. 그런데 가영이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 오히려 반찬이 짜다느니, 이게 부족하다느니 불평만 했지. 다은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준서 돌보라고 한 달 동안 매일 가영이 집에 갔었어. 가영이가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면서 저보고 애 봐달라고 했거든.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준서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엄마가 무슨 육아 도우미야?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가영이 집 청소도 했어.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화장실 닦고 걸레질하고 빨래까지 했지. 가영이가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길래. 엄마. 다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그 집 가정부가 아니야.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준서를 못 보게 할까봐 무서웠어.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무릎 수술도 미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했죠. 하지만 가영이가 수술하면 준서를 돌볼 사람이 없다며 미루라고 했습니다. 한두 달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라 정신이 없어요. 가영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한두 달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더 나빠졌고요. 오빠는 뭐 했는데?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제 아들 민호를 말하는 거였죠. 민호는 가영이 편이야.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한테 한 번은 말해봤어. 가영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랬더니 민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며느리가 바쁜데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가영이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직접 말하라고 하더라. 가영이는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다은이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오빠가 완전히 세뇌당했네. 그 뒤로는 민호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 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편마저 가영이 편이었으니까요. 아빠는요? 아빠는 더 심해. 가영이가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번다고 며느리 기 살려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이 들면 다 그렇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 다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어쩌겠니? 참는 수밖에. 아니야. 다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설게. 엄마가 10년 동안 공짜로 일한 거 다 계산해서 받아낼 거야. 다은아, 그냥 넘어가자. 일 커지면. 엄마.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케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이건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내가 꼭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다은이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자겠다며 남았죠. 오랜만에 딸과 함께 누웠습니다. 다은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다은이는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가더군요. 엄마, 정확히 말해줘. 올케 집에서 뭘 얼마나 했는지.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어요. 명절 때 음식 준비. 1년에 4번, 한 번에 12시간씩. 그럼 1년에 48시간. 10년이면 480시간이네. 다은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준서 돌보기는 작년 여름 한 달. 매일 11시간씩. 그 전에도 가끔 봤지. 일주일에 한두 번.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100시간은 넘겠네. 10년이면 1000시간. 다은이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시간씩. 한 5년 정도 했나? 5년이면 1560시간. 다은이가 숫자를 더해갔습니다. 김장, 김치 담그기, 장 봐주기, 병원 동행, 심지어 가영이 친정 제사 음식까지 만들어준 것도 있었죠. 엄마, 이거 다 합치면 3000시간이 넘어. 그렇게나 많이? 저도 놀랐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계산되니 실감이 났어요. 가정부 시급이 15,000원 정도야. 육아 도우미는 시급 2만원. 명절 음식이랑 김장 같은 전문 기술은 더 비싸고. 다은이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만 원은 넘어. 제대로 계산하면 8천만 원도 나올 거야. 다은아, 그만하자. 가족인데 돈 계산하는 게 좀. 가족? 다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올케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어? 아니잖아. 공짜 일꾼으로 본 거지. 다은이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가영이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다은아, 그러지 마. 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은 톤이었어요. 언니, 나 다은이야. 아, 다은이. 무슨 일이야? 토요일에 우리 엄마 김장 도와드렸다며? 응, 어머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 고맙더라고. 가영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김치 얼마나 드렸는데? 그게.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많이 드려도 무거우시잖아. 적당히 드렸지. 적당히가 2kg 반통? 다은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100포기 넘게 담근 김치 중에서 엄마 몫이 겨우 그것뿐이더라고. 그것도 반밖에 안 채워서. 아니, 그건 어머님이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린다고 했잖아. 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담근 것도 아니고. 내가 배추랑 양념 다 준비했는데? 준비만 한 거지. 언니는 필라테스 가고 브런치 먹으러 간 거 아니야? 뭐?
누가 그런 소리를?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 12시간 동안 혼자 일하셨다고. 점심도 컵라면으로 때우셨다며? 전화 너머에서 가영이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난 거였죠. 다은아,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네, 따지는 거 맞아요. 우리 엄마를 뭘로 보고 그렇게 부려먹은 거예요? 부려먹었다니?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김치 적게 드린 건 진짜 어머님 생각해서 그런 거야. 많이 드려도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잖아. 냉장고도 작으시고. 그게 핑계가 돼요? 12시간 일하신 분한테 그게 예의예요? 야, 너 지금 진짜.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김장이고 뭐고 다시는 부탁하지 말고요.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무슨 권리로? 권리 없어요? 그럼 계산해 드릴까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엄마가 언니 집에서 공짜로 일한 거. 시간당 노동대가 계산하면 수천만 원 나와요. 너 미쳤어? 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 정말 저질이다. 가족이면 12시간 일한 사람한테 김치 반 통 줘도 돼요? 그게 가족이에요? 야! 가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나서는 거야? 당사자도 아닌 주제에. 우리 엄마는 말 못하시니까 내가 대신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웃기고 있네. 어머님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거기 계시지? 가영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다은이가 휴대폰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계셔요. 다은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 집에서 전화한 거 다 알아. 어쨌든 우리 엄마는 언니 말 안 듣고 싶대요. 너 진짜 죽고 싶어? 가영이의 목소리에 살기가 돋았습니다. 두고 봐. 오늘 이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뚝. 가영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은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올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영이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았거든요. 다은아, 괜찮을까? 가영이가 화났는데.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다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영이었습니다.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얼굴은 화장으로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언니? 다은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비켜. 가영이가 다은이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쏘아붙이듯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가영아, 일단 앉아서. 제가 말하려는데 가영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앉긴 무슨. 어머님, 저한테 불만 있으시면 직접 말씀하시지 왜 다은이를 시켜서 전화하게 하세요? 언니,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닥쳐. 가영이가 다은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상관없는 일에 왜 끼어들어? 시집도 안 간 주제의 시댁일에 대해 뭘 안다고? 뭐라고? 다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집 안 갔으면 입 닥치라는 거야. 너는 몰라. 결혼해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영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치 적게 드린 거 제가 일부러 그런 거 맞아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부러라니요. 왜냐고요? 어머님 눈치가 없으셔서요. 제가 바쁘다고 얼마나 말씀드렸는데 김장날 준서 데리고 계속 말 걸고 방해만 하시더라고요. 가영아, 나는 준서가. 준서 보고 싶으시면 미리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 제가 바쁜 날 오셔서 애 붙들고 계세요? 가영이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 취급 사실이잖아요. 뭐? 다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를 거지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 김치 얻으러 오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가영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명절 때도 그래요. 음식 해드린다고 오시는 거 사실 남은 음식 싸가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오시면 반찬 타가시고 냉장고 뒤져서 이거저거 챙겨가시고.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영이가 저를 본 시선이었다니요. 언니, 입 닥쳐.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야? 오히려 고맙다고 해야 할 주제에. 대가?
가영이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야, 민호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돈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야. 어머님 용돈도 거기서 나가고. 그게 대가 아니야? 그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엄마가 일한 거랑은 상관없잖아. 상관없어? 가영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 민호 월급에서 어머님 용돈 30만 원 나가. 10년이면 3,600만 원이야. 그 돈 돌려드릴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용돈이 대가라니. 그게 가영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언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용돈 받은 거 가지고 은혜 갚으라는 거야? 은혜까지는 아니고 그냥 서로 주고받은 거지. 가영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일 좀 도와주신 거, 저희가 용돈 드린 거. 이제 퉁친 거야. 더 이상 따질 거 없잖아. 퉁쳤다고? 다은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천만 원어치 일한 거를 3,600만 원으로 퉁치자고.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한테 드리는 당연한 용돈을 가지고. 5천만 원? 가영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진짜 계산을 그따위로 하니? 가정부가 얼마 받는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알아. 시급 15,000원. 육아 도우미는 2만 원. 명절 음식이나 김장 같은 전문 기술은 더 비싸고. 다은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우리 엄마가 한 일 시간 계산하면 3,000시간이 넘어. 보수적으로 잡아도 5천만 원이야. 웃기고 있네. 가영이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한테 전화할 거야. 니네가 얼마나 웃긴 소리 하는지 들려줘야겠어. 전화해. 오빠한테도 다 말할 거니까. 다은이가 맞섰습니다. 가영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민호에게 이 일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죠. 어머님. 가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못되게 군 적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10년간 쌓인 서러움을 다 쏟아내고 싶었죠.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없죠? 제가 어머님한테 언제 함부로 한 적 있어요? 항상 존댓말 쓰고 예의 지키고 명절 때 용돈도 따로 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바빠서 일 좀 부탁드린 게 죄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다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부려먹는 건 달라. 언니는 우리 엄마를 공짜 가정부처럼 쓴 거야. 공짜? 가영이가 비웃었습니다. 야,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면 그게 공짜야? 에어컨 틀어주고 차 태워다 드리고 그게 다 돈이야, 돈. 봐. 다은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준 게 밥이야? 컵라면만 드린 게 아니잖아. 저녁에 치킨도 시켜드렸고 그거 준서 먹으라고 시킨 거잖아.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짜 양심 없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뻔뻔한 건 너야. 가영이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시집도 안 간 주제에 남의 집안일에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네가 뭔데 나서는 거야? 내가 뭐긴 뭐야. 우리 엄마 딸이지. 딸이면 다야? 어머님 말 한마디 없는데 내가 왜 난리야? 가영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떨리는 입술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영아, 나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가영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불만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고 딸 시켜서 전화하게 하지 마시고요. 가영이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다은이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김치 반 통을 꺼내 들었어요. 언니 이거. 다은이가 김치통을 들고 가영이 앞에 섰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김치잖아. 왜? 이게 우리 엄마한테 준 모욕이야. 다은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2시간 동안 100포기 넘게 담근 김치 중에서 겨우 이것만 준 거. 그것도 반밖에 안 채워서. 그러니까 그건 어머님이 무거워하실까봐. 거짓말하지 마.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우리 엄마를 무시한 거야. 쓸모만 있으면 되고 대접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 거지. 야, 너 지금. 가영이가 말하려는 순간 다은이가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울였어요. 야! 가영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가영이의 머리 위로 쏟아졌거든요.
국물이 가영이의 하얀 원피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배추 조각이 어깨에 걸쳐지고 양념이 얼굴에 튀었어요. 미쳤어? 가영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가 받은 모욕이야. 다은이가 김치 조각을 집어 가영이에게 던졌습니다. 10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고 용돈 줬다고 당연한 줄 알고 김치 반통 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언니한테 주는 선물이야. 너. 가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김치를 닦아냈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다은아. 제가 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무릎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언니가 준서 봐달라고 해서 1년을 참았어.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데도 언니네 집 청소했어. 명절 때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서 택시 타고 집에 오면 자정이었어.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반찬이 짜다고 이게 부족하다고 불평만 했지. 우리 엄마를 뭘로 본 거야? 나는 그냥. 가영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뭐?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다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배은망덕이라고 해. 은혜를 모르는 인간 말이야. 은혜? 가영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어요. 은혜라니? 웃기네. 얻어먹기만 하는 주제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다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얻어먹기만 한다고? 우리 엄마가? 사실이잖아. 어머님이 우리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 집도 안 사주고 결혼자금도 안 보태주고 손자 용돈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고 김치 타가고 반찬 싸가는 거. 그게 얻어먹는 거 아니야? 가영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영이가 저를 보는 진짜 시선이었습니다. 언니. 다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였죠. 오늘 이거 후회할 줄 알아. 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다신 이 집에 안 올 거야. 준서도 못 보게 할 거고. 어머님 손자 얼굴 보고 싶으시면 제대로 대접받을 생각하세요. 가영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국물이 마루에 흥건하게 고여 있었죠.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김치 국물이 되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은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가영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얻어먹기만 하는 주제에 10년 동안 제가 한 일이 가영이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얻어먹은 게 됐죠.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엄마, 가영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게. 가영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옷이 김치 국물 범벅이 되어서요. 다은이가 그랬다며? 응, 다은이가.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음식을 던져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지금 방에서 울고 있어요. 민호야, 가영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장 혼자 다 하게 하고 김치는 고작 반통만 줬어. 10년 동안 공짜로 일만 시키고. 엄마. 민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던지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잖아요. 민호야, 나는. 엄마, 가영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은이도 사과해야 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과 안 하시면 저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준서도 못 보게 할 거예요. 뚝. 민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아니야, 다은아.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가 내 편이 되어줬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자를 못 본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던 그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요.
10년의 굴욕이 김치 국물이 되어 쏟아진 그 순간 뭔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가영이는 물론이고요. 저는 매일 준서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밥맛도 없었죠. 다은이가 매일 들러 식사를 챙겨줬어요. 엄마, 밥 좀 드세요. 다은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저는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놨어요. 준서가 보고 싶구나. 엄마. 다은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해 볼까요? 준서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에게 빌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은이는 노트북을 꺼내 앉았습니다. 요즘 계속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엄마, 올케가 10년 동안 받은 게 노동력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니? 생각해보세요. 올케가 엄마한테 돈 빌린 적 없어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돈을 빌린 건 아니고 내 예금을 맡긴 적은 있지. 그 말에 다은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금이요? 얼마나요? 1억 5천만 원. 다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요? 그걸 언제 맡겼어요? 3년 전쯤. 가영이가 금리 좋은 상품이 있다면서 자기가 관리해주겠다고 했어. 저는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가영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좋은 조건으로 예금을 들어주겠다고 했었죠. 엄마, 통장은 갖고 계세요? 아니, 가영이가 갖고 있어. 관리를 대신 해준다면서. 다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역은 확인해 보셨어요? 가영이한테 몇 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여준다더니 계속 미루더라. 바쁘다고. 3년 동안요? 응, 3년 동안. 다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당장 은행 가야 돼요. 왜? 무슨 일인데? 1억 5천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죠. 다은이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설마 가영이가? 모르겠어요. 근데 3년 동안 내역을 안 보여준다는 게 이상해요. 분명 뭔가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다은이가 제 팔을 붙잡고 걸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금 잔액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계좌번호 아시나요? 아니요,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어서. 그럼 성함과 생년월일로 조회해 드릴게요. 행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고객님, 예금 계좌가 하나 있긴 한데요. 잔액이 얼마죠? 다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47만 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47만 원이요. 행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고객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거래 내역을 출력해 드릴게요. 행원이 프린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종이가 주르륵 나왔어요. 엄청나게 긴 명세서였죠. 다은이가 명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 내려가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다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가리켰습니다. 출금이 계속돼 있어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뭐? 저도 명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학원비 납부, 자동차 할부, 카드 대금, 주식 투자. 모두 가영이가 인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제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가영이는 제 돈을 마음대로 쓴 거였어요. 행원님, 이 출금들 전부 누가 한 건가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행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김가영 씨가 하셨네요.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출금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리인?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영이를 대리인으로 등록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이거 인감도장 찍어야 하는 건데. 다은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도장 찍어준 적 있어요? 모르겠어. 가영이가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은 있는데 뭔지 자세히 안 봤어. 그때 대리인 등록한 거예요. 다은이가 주먹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행원님, 이거 횡령 아닌가요? 고객님, 저희는 법적인 판단을 드릴 수 없고요. 경찰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명세서를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깜깜했어요.
1억 5천만 원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돈은 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모은 노후 자금이었죠. 엄마, 이거 고소해야 해요.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소? 네.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용서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 다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올케가 엄마를 가족으로 대했어요? 아니잖아요. 돈만 빼먹을 호구로 본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은이 말이 맞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돈 돌려받아야죠. 변호사 비용은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다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올케가 한 짓 다 밝혀낼 거예요. 그날 저녁 저희는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영이는 제 돈으로 온갖 것을 했더군요. 준서 학원비는 그렇다 쳐도 자기 차 할부금까지 제 돈으로 냈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심지어 주식 투자까지. 엄마, 여기 봐요. 다은이가 한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피부과 시술 500만 원. 이게 뭐예요? 가영이 얼굴에 뭔가 한 것 같던데. 주름 없어지고 피부 좋아진 거 못 봤어? 아, 그거. 저는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가영이 얼굴이 갑자기 예뻐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관리 좀 받았다고 했었죠. 제 돈으로 한 거였습니다. 여기도 봐요. 명품 매장 구매 800만 원. 다은이가 계속 항목을 짚어갔습니다. 올케 들고 다니는 가방 엄청 비싼 거더라고요. 그것도 엄마 돈으로 산 거예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영이는 제 돈으로 자기 멋을 부린 거였어요. 명품을 사고 얼굴을 꾸미고 여행을 다니면서 정작 저는 김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엄마. 다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제가 울먹였습니다. 가영이한테 잘해주려고 했어. 며느리니까 내 딸처럼 생각하려고 했고. 근데 가영이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어? 엄마 잘못 없어요. 올케가 나쁜 거예요. 다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잃은 게 뭘까? 시간? 돈? 자존감? 아니, 가족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영이를 믿었어요.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믿었죠. 하지만 가영이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죠. 1억 5천만 원이 47만 원이 된 통장 잔액처럼 제 믿음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고. 제 것을 되찾겠다고. 다은이가 옆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네, 횡령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억 5천만 원인데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린 제 것을 되찾는 싸움이요. 사흘 후 저희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은이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아버지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사과하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올케 관련된 일이야. 꼭 와야 해. 가영이가 뭐?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직접 와서 들어. 그게 나아. 다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7시 민호와 남편이 왔습니다.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설명해봐.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느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오빠 앉으세요. 다은이가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였어요. 이게 뭔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예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예금 통장?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엄마가 3년 전에 올케한테 1억 5천만 원을 맡겼어요. 올케가 금리 좋은 상품에 넣어준다면서 관리해준다고 했대요. 1억 5천?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그 돈을 가영이한테 맡겼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영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요? 민호가 재촉했습니다. 지금 잔액이 47만 원이에요. 다은이가 통장 잔액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남편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말이 돼?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래 내역 보세요. 3년 동안 계속 출금했어요. 학원비, 자동차 할부, 카드 대금, 주식 투자, 명품 구매, 피부과 시술까지. 다은이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전부 올케가 인출한 거예요.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쓴 거죠. 이럴 수가. 남편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가영이가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오빠 믿기지 않으면 은행 가서 직접 확인해봐요. 다은이가 명세서를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명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건 횡령이잖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소할 거예요. 다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소?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그래도 가족인데 고소를 해? 그냥 돈 돌려받으면 되잖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진작 돌려받았죠. 올케가 3년 동안 내역도 안 보여줬어요. 엄마가 몇 번을 물어봐도 나중에 보여준다고 미뤘대요. 그래도 오빠, 이건 1억 5천만 원이에요. 엄마 평생 모은 돈이고 노후 자금이에요. 그걸 올케가 멋대로 써버린 거라고요.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전화했나 봅니다. 가영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가영이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가방이겠죠. 가영아, 앉아. 민호가 어둡게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가영이가 식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세서를 본 거였죠. 이게 뭐예요? 내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민호가 명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예금 1억 5천만 원, 이거 어디 갔어? 가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대답해. 어디에 썼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생활비로 쓴 거예요. 가영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생활비?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가방 사고 피부과 시술하는 게 생활비야? 해외여행 가는 게 생활비고. 그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해서 남의 돈을 몰래 쓰는 게 정상이야? 다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주식 투자는 뭐예요? 2천만 원이나 날렸더라고요. 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익 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원금이랑 같이 돌려드리려고. 그럼 왜 3년 동안 내역을 안 보여줬어?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죠. 돈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거짓말.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빼먹기만 했잖아요. 갚을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 멈췄어야죠. 나는 정말. 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민호야. 남편이 아들을 봤습니다. 이혼해. 아버지.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시어머니 돈을 몰래 빼먹는 며느리,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없어. 하지만 준서가 있잖아요. 민호가 외쳤습니다. 준서는 내가 키우면 돼.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안 돼. 남편의 말에 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 가영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을 닦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 가영이가 말했습니다. 민호랑 결혼할 때 집 사는데 얼마나 보태주셨어요? 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 살 때요. 시댁에서 도움 얼마나 받았냐고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가영이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횡령했다고요? 근데 민호랑 결혼할 때 시댁에서 준 게 뭐예요? 1,000만 원 겨우 주고 집 살 때도 한 푼 안 보태주셨잖아요. 그게.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친정에서는 5천만 원 냈어요. 시댁에서 반반 내자고 하니까 2,500만 원이면 됐는데 고작 1,000만 원 주셨죠. 그래서 제가 대출받았어요. 2천만 원이 나요. 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대출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 10명 넘게 와서 밥 먹고 가는 거, 그 비용은 누가 냈어요? 전부 저희 부부가 냈죠. 그건. 제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가영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자금 제대로 안 주시고 집도 안 사주시고 그러면서 며느리한테 일은 시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가영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오시면 스트레스 받았어요. 청소해달라, 준서 봐달라, 김장 도와달라. 끝도 없이 부탁하시면서 제대로 준 건 뭐예요? 가영아, 나는 용돈 30만 원요?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병원비도 안 나오는데요. 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참았죠. 왜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횡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횡령을 정당화해? 다은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당화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가영이가 맞섰습니다. 1억 5천만 원 쓴 거요? 네, 썼어요. 근데 그건 제가 못 받은 결혼자금이에요. 시댁에서 제대로 줬어야 할 돈이라고요. 말도 안 돼. 다은이가 외쳤습니다. 결혼자금이랑 횡령이랑 무슨 상관이야요? 상관 있죠. 가영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며느리가 몸으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 일 도와드린 거잖아요. 청소하고 준서 돌보고 김장하고. 그게 다 돈이에요, 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푼도 안 도와주셨으면 몸으로라도 해주셔야죠.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어머님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영이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영이가 저를 본 진짜 시선이었습니다. 돈 대신 부려먹을 수 있는 가정부였던 거죠. 너 진짜.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뭘로 본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시댁이 가난하면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게 싫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도와주든가. 나가.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시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1억 5천만 원 다 갚아. 한 푼도 빠짐없이. 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죠. 민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가영이가 이런 사람인 줄.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영이를 상대로 횡령 소송을 제기하기로요. 10년의 굴욕과 1억 5천만 원의 배신. 이제 법정에서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민 변호사였어요. 다은이가 찾아낸 형사 전문 변호사였죠. 어머님, 이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리인 등록이 있었다고 해도 예금주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게다가 3년 동안 내역을 숨긴 것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죠. 그런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영이가 결혼자금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문제되지 않을까요?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자금과 횡령은 별개 문제예요. 결혼자금이 부족했다면 그건 남편이나 시댁과 협의할 문제지 시어머니 돈을 몰래 빼먹을 권리는 없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가영이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수한 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김가영은 3년 전 원고의 예금 1억 5천만 원을 관리해주겠다며 대리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동의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현재 잔액 47만 원만 남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거래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학원비, 자동차 할부, 카드 대금, 명품 구매, 주식 투자 등 피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명세서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가영이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로서 10년간 시어머니를 헌신적으로 모셨습니다. 명절 준비, 손자 양육, 가사 노동 등 무급으로 일해온 대가로 일부 금액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가요? 판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10년간의 노동 대가입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결혼자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피고가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했습니다. 가영이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가 결혼 당시 받은 대출 서류입니다.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직까지 갚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의 대출은 결혼자금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피고 부부가 과도한 집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동 대가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돕는 건 며느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무 아닙니까? 가영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며느리는 시댁 일을 돕는 게 관습입니다. 관습이 법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도왔다 해도 그건 횡령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첫 재판은 양측의 주장만 들은 채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증거를 더 제출하기로 했죠. 법정을 나오며 가영이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가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이러면 저 직장에서 잘릴 거예요. 준서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이 돈을 제대로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가영아. 제가 가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내게 10년을 주었어. 내 시간, 내 노동, 내 건강까지. 그런데 너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가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더군요.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다은이가 준비한 거였죠. 판사님, 이건 원고가 피고 집에서 일한 영상입니다. 다은이가 USB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 명절 때 찍은 겁니다. 원고가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모습이었죠. 이 영상은 누가 찍은 겁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찍었습니다. 다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명절 때 올케 집에 잠깐 들렀는데 엄마 혼자 일하는 게 안쓰러워서 찍었어요. 영상 속에서 가영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10년간 노동한 대가로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일하는 동안 피고는 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가영이의 직장 동료였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3년 정도요. 피고가 시어머니에 대해 한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증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회식 자리에서 피고가 술을 마시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돈은 많은데 바보라서 쉽게 빼먹을 수 있다고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어머니 통장에 돈 엄청 많아. 근데 금융 지식이 없어서 내가 관리해준다고 하니까 도장 다 찍어줬어. 바보 아냐?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영이가 동료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했다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돈으로 가방도 사고 여행도 갔어.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올 돈인데 미리 쓰는 거지.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어서 통장 달라는 말도 못해. 라고 자랑했습니다. 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더군요. 증인,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돈을 그렇게 쓰다니, 그리고 바보라고 비웃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판사가 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피고, 증인의 증언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김가영은 원고의 신뢰를 배신하고 예금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전액과 3년간의 지연이자 1,200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쿵.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가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드디어 이겼어요. 그래, 이겼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가영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민호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 살 수 없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제가 키울 거예요. 가영이는 면접권만 주기로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였죠.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가영이 편만 들어서. 괜찮아, 민호야. 너도 몰랐던 거잖니? 아니에요. 제가 눈을 감은 거예요. 가영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민호가 울먹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1억 5천만 원과 지연 이자는 석 달에 걸쳐 돌려받았습니다. 가영이는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횡령 전과가 생겨서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영이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10년의 굴욕에 대한 대가. 법정이 제게 정의를 돌려준 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긴 건 맞는데 뭔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은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돼요? 아니, 후회는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허전하구나. 준서도 못 보고 가족이 다 흩어진 것 같고.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올케가 잘못한 거죠. 엄마는 당연한 걸 찾은 것뿐이에요. 그래도 제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은이가 문을 열었어요.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준서도 함께요. 할머니. 준서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자를 꽉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준서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서 못 만나게 했어요. 준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악인으로 만들었던 거죠. 민호야.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가영이가 준서 만나게 안 한다고 했잖니? 이혼 조정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엄마가 준서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위자료를 줄이겠다고요.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영이가 결국 동의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손자를 만나게 된 거라니.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가영이 말만 믿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민호야. 제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가영이한테 속은 것도 억울하고. 엄마는 항상 그러시네요.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못된 아들이었어요. 가영이 편만 들고 엄마 말은 안 믿고.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가족이 서로 믿고 살자.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민호도 저를 꽉 안았어요. 준서야, 할머니랑 저녁 먹을래? 네. 준서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남편과 민호, 다은이, 준서까지.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준서가 제가 만든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준서. 저는 손자에게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행복했어요.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월급도 올랐고요. 앞으로 엄마 용돈 더 드릴게요. 괜찮아, 민호야. 나는 충분해. 아니에요. 가영이가 그동안 엄마 돈까지 빼먹었잖아요. 제가 채워드려야죠. 민호의 말에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모아둔 돈 있어. 당신 병원비로 쓰자고. 무슨 병원비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릎 수술. 이제 할 거잖아. 더 이상 미루지 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여보. 이제부터 당신 편이 돼줄게.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준서를 재우고 난 뒤 가족들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올케한테서 돈은 다 받았어요?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 받았어. 그럼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다. 생각해보니 그냥 은행에 넣어둘까봐.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좀 쓰세요. 다은이가 말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으기만 했잖아요.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작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더군요. 여행 가세요. 아빠랑 같이. 여행? 네. 엄마 평생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만 계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다은이의 말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행이나 가자. 제주도든 강원도든. 저는 웃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게 변했어요. 무릎 수술도 받았고 남편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준서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왔어요. 가영이는 면접권으로 한 달에 한 번 준서를 만났죠. 그리고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다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어머, 우리 딸 일찍 왔네. 당연하죠. 엄마 혼자 김장하게 둘 수 없잖아요. 다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배추를 씻고 양념을 발랐습니다. 10년 전과는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 힘들면 말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다은아. 같이 하니까 안 힘들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안 힘들었거든요. 저도 왔습니다. 민호가 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 저도 김장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준서가 할머니 도와드려야지. 준서가 작은 손으로 배추를 만졌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더군요. 할머니, 이거 맞아요? 잘했어, 준서야. 저는 손자를 칭찬해줬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끝났습니다. 배추 50포기. 혼자 했다면 힘들었을 텐데 가족과 함께 하니 금방이더군요. 자, 이제 나눠 가져갈까? 제가 김치통들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이 큰 통 가져가고 다은이는 이거. 엄마, 저는 작은 거 주세요. 혼자 살아서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저는 다은이에게 중간 크기 통을 줬습니다. 반만 채운 게 아니라 가득 채워서요. 엄마, 고마워요. 다은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뭘? 내 딸인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서야, 이것도 가져가렴. 준서에게 작은 통을 하나 더 줬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준서 것도 있지. 준서가 신나서 김치통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남편과 둘이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나 이제 행복해. 갑자기 왜? 10년 동안 나는 불행했어. 가영이한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내가 나를 찾은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영이 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누군지.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여보.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10년의 굴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가족의 사랑, 자존감, 행복. 그것들을 되찾았습니다. 김치 반 통의 굴욕에서 시작된 이야기. 1억 5천만 원의 배신. 하지만 결국 저는 이겼습니다. 법정에서만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았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였습니다. 10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진정으로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가족에게 이용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는 게 미덕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늦게라도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